자,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첫 수업을 하고 있는데, 됐으면 제가 수업할 때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충실히 하면서, 그 내용이 약간 좀 빠진 부분은요, 좀 더 첨가해서 이제 그렇게 수업할 테니까, 어쨌든 책에 있는 순서별로 제가 됐으면 가겠습니다. 하는데, 약간 이제 순서가 차이가 있는 거 제가 여기다 표시하겠습니다. 해서, 그걸 찾아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앞에 OT에 설명했지만, 시장조사는 큰 어떤 카테고리죠. 순서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지금 하고 있는 1장은 우리 시장 마케팅 조사 개관인데 이건 실제 시험이 거의 안 나온다죠. 다만 그러나 전체 있는 흐름을 좀 봐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첫 시간 이제 뭘 할 건가 하면 전체 있는 이제 우리 주로 요 파트는 어떤 걸 공부해야 돼 이런 걸 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2절간 마케팅 조사 개념이 있는데, 이 마케팅 조사 왜 할 것인가 문제예요. 자,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결국은, 소비자 어떤 욕구라든지 어떤 경쟁사라든지 그 외에 뭐 시장 상황 등에 따라서, 궁극적 목적 뭐 있으면 어떤, 상황이 변화하면은 거기에 따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련의 어떤 하는 행위가 뭐냐고 이게 마케팅 조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이런 그냥 쭉 넘어갈게요. 시험이 거의 안 나오니까, 그죠? 자, 일단 그런 정도 있다 보시고. 결국은 이 말입니다. 보면, 우리 마케팅 조사는 하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시장 환경이 바뀐다는 거죠. 경영, 정보 환경이 변화로 어떤 경쟁이 심하든지, 또 이와 같이 기술 변화가 가소가 된다든지, 또 뭐 있습니까? 이런 고객 취향의 어떤 다양성 증가 등 때문에 결국은 시장 환경이 바뀌니까, 그 시장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결국은 마케팅 조사랍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보니까 감각적 느끼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 한계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 또는 마케팅 조사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케팅 조사에 대한 절차가 있죠. 절차가 있는데, 이런 거는 뭐 크게 어떤 이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기본 내용은 좀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걸 보통 우리 논술이니까 암기를 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 글자 따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 마케팅 조사는 제일 먼저 문제를 먼저 정해야 될 거니요. 우리 회사가 어떤 문제가 있냐? 왜 저기 보니까 왜 매출이 적지? 이런 건 문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뭐 하겠습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조사 설계를 하겠다죠. 한 다음에 세 번째 가서 자료 수집 방법을 갖다가 결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서 뭐 표본을 설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전체 그러니까 전수 조사할 것인가, 그다음에 표본 추출할 것인가 설계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행을 할 것이고, 시행되어진 걸 가지고 뭐 있습니까? 이제 분석과 검토를 하겠다죠. 이런 순서로 분명히 나아갈 거예요. 그러나 이때 물론 우리 이 내용 가지고 문제를 낼 수는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글쎄 이 전체를 가지고 시험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낸다 뭐겠습니까? 마케팅 조사 절차에 대해서 순서별로 나열하고 그다음 각각 있는 내용들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는 조금 내용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거의 이건 안 낼 건데, 다만 이와 같은 순서로 간다는 정도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앞 글자 따가지고 이렇게 뭐 있습니까? 암기를 하게 돼요. 문조자, 그다음 표시분 해서. 자, 일단 그런 개념 정도 있다 보시고, 실제 제가 뭐 할 목적이냐? 이거 할 목적이에요. 우리 책에 있는 전체 내용을 이 속에 제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제일 먼저 문제 정의는 이런 거죠. 왜 문제 정의할 것인가 이거 아닙니까? 뭐 시장 환경이 변하고 또 마케팅 전략이 변하겠죠. 변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마케팅 의사 결정에 대한 문제 발생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의사 결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조사 문제에 대해서 정의한답니다. 자, 이건 그냥 넘어가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에 맞춰서 이제 조사 설계하겠다죠. 할 때 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조사 목적을 먼저 정의해서 문제를 좀 구체화시키는 단계가 뭐냐고 되게 조사 설계시키면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설 검증 등으로 하는 조사 설계는 결국 가장 중요한 뭐 있습니까? 포괄적 계획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조사 방법은 크게 세 개 있거든요. 그래서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그 다음에 인과조사. 그래서 우리 앞 글자 가지고 요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사 방법은 탐, 기,
인이라 한답니다. 그래서 탐색적 조사가 뭐냐 이런 겁니다. 현재 우리 회사가 어떤 거 문제 있지 이런 파악할 목적이거든. 파악할 목적이다 보니까 얘는 대부분 다 아이디어 어떤 통찰력 등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정의할 때 주로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뭐라는 거면 사전적 조사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탐색적 조사는 크게 4개 있어요. 그래서 문전, 표, 심사. 그래서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그 다음에 표적 집단 이 면접이 있어요. FGI. 그 다음에 심청조사, 그 다음에 사례조사 같은 걸 통해서 탐색조사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실질적 조사, 즉 우리가 확정적 조사 있는데 그런 게 뭐냐 기술적 조사입니다. 이제 분석해서 각각 있는 이제 내용을 가지고 연구 대상의 특성이라든지 또 뭐 있습니까? 어떤 현상을 이제 기술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방식이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계열 자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떤 이제 특성의 변화를 파악하는 방식이 있고 특정 시점에 어떤 판단해 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 뭐라 하냐? 종단과 횡단 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번째 보니까 인과. 인과는 뭐예요? 원인과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결국은 독립 변수와 어떤 종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주는 건데 그중에 이제 우리 중요한 거는 자 이건 시험에 꽤 많이 나옵니다. 인과 조사는.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원시, 이 인과 이 조사에는 그러니까 우리 실험실법이 있는데 크게 3개 있습니다. 원시, 그 다음에 순수, 유사 3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순수 실험 설계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물론 굉장히 엄격하니까 실제로 실무에서 거의 안 쓸 거예요. 대부분 다 여기 인과 조사는 거의 다 뭐 이 연구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사 설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와 같은 탐색 조사, 그다음 기술 조사, 인과 조사 이렇게 지금 다 나옵니다. 나오니까 요건 정확하게 나중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조사 설계 끝났어요. 끝나면 이건 포괄적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3번째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한답니다. 그러면 이때 자료 수집 방법은 2개 있어요. 자, 1차 자료 수집 방법과 2차가 있는데 이거 잘못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 2차 자료 수집과 1차가 있는데 1차 자료 수집 뭐 있습니까? 다른 목적 수집된 자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문헌조사입니다. 그 반대로 2차 자료 뭐 있습니까? 보니까 당해 사업. 그러니까 우리 그 사업을 위해서 실제 조사하는 방식이 뭐냐? 곧 이게 2차 자료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잠시 요거 제가 실수했는데 좀 바꿉니다. 여기 바뀌었어요. 자, 요게 2차 자료가 다른 목적입니다. 자, 이건 좀 수정할게요. 자, 다시 우리 책에 보면 있을 겁니다. 2차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 그러니까 우리 본 이 조사하고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 2차 자료고 1차 자료는 뭐냐? 결국은 당해 사업. 현재 우리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측정해 준 방식이 뭐냐? 1차 자료입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는 2차 자료를 먼저 수집하고 분석하고 여기서 뭐 이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데 2차 자료가 만약에 실제 어떤 사업에 도움이 안 되면 이제 당해 사업인 1차 자료를 가지고 한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했듯이 1차 자료 수집 방식은 뭐 있는가 하면 관찰법과 그 다음에 서베이법,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설문지, 그 다음에 실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 글자다 가지고 관서실 이렇게 암기한답니다. 자, 오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으면 보니까 요 관찰법은 뭐 좀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관찰법 뭐 있는가 하면은 자, 우리 관찰은 결국은 내가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 풀 때 또 책을 볼 때 뭘 보는가 하면 요 제목 속에 답이 다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찰법 실제 관찰하는 건데 크게 여기에 보니까 이 3가지 방식이죠. 공개, 비공개, 구조.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것, 비구조. 그 다음에 자연 상태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인위적인 환경을 설정해서 관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설문지 크게 한 4개, 5개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라든지, 그 다음에 전화 인터뷰, 우편 조사법, 그 다음에 대면 조사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실험실법 뭐 있습니까? 실험실이 있고 현장 실험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요 세 개죠. 원시, 순수, 유사 실험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하는데 이 내용들이 시험에 꽤 많이 나왔던 거예요. 전부 다 뭐 있습니까? 관찰도 시험 나왔을 것이고 서베이도 시험 나왔을 것이고 실험실법이 나왔는데 이 중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기 있는 실험실법이에요. 이건 보통 약술형이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에서. 요 내용 대부분 약술형이 대부분 다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표본 설계한다죠. 이제 설계를 하는데 표본 설계는 크게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전체를 모집단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전수조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특정한 뭐 있습니까? 표본을 통해서 설계하는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다 거의 다 표본 조사를 많이 한다고 하죠. 물론 표본 조사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실제 대부분의 시험 보면요, 뭐가 나오는 건 약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논술보다. 그래서 확률과 비확률 표본 추출이 있는데 확률은 이미 이 말입니다. 내가 모집단에서 표본은 추출될 확률을 알고 있는 게 뭐냐고 이게 확률 표본 추출이에요. 비확률은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될 확률을 알려져 있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확률 표본 추출은 크게 4개 있어요. 단청 공개, 그래서 단순 무작위, 그 다음에 청하, 군집, 체계적 표본 추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확률 표본 추출은 우리 앞 글자가 아주 편판 활루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뭔지 압니까? 요겁니다. 청하하고 군집과 그 다음에 할당 표본 추출 요 3개 개념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표본 추출 과정이 있죠. 요것도 우리 과거에 한 2번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사례 등을 주어지고 여기 있는 표본 추출 과정을 갖다가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실제 사례를 들어보라. 이런 시험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순서부터 하셔야 됩니다. 맨 먼저 표본 집단 설정하실 것이고 두 번째 표본 프레임 결정합니다. 프레임이 뭔가 하면 전화 이 분을 보고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저기 있는 카드를 보고 표본 추출할 것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표본 추출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런 추출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표본 크기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서울에 있는 강남만, 강북만 또는 은평구만 또는 저기 있는 어떤 이 특정 시도만 이렇게 크기를 결정하고 시행하는데 이걸 보통 앞 글자 따가지고 뭐 있습니까? 모퍼방 커실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주로 표본 추출 과정은 무조건 사례 가지고 묻는 문제입니다. 이런 건 충분히 시험 낼 수 있을 것이고 대부분 다 이건 약술형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실행. 요 말은 뭔가 이제 실제 이제 우리 분석하겠다죠 하는데 자 확률 분포는 크게 우리 요거 4개. Z 그다음에 T 검정 카이스퀘어. 그다음 뭐 있습니까? F 분포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 과거에 보니까 이제 어떤 사례를 주어지고 있죠. 가설 검증을 통해서 요 값을 구해보라라고 시험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수업할 때 앞에 있는 요까지는 굉장히 빨리 갈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여기 있는 통계는 좀 천천히 갈 겁니다.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 일반이 보통 뭐 있습니까? 여기서 통계는 거의 접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규 분포라든지 T 검증 같은 게 있죠. 그다음 카이스퀘어 같은 거, 그다음 F 이 분포표 있는데 이 표를 보는 법을 좀 아셔야 됩니다. 해서 지금은 제가 하는 소리 아마 처음 듣는 소리가 아마 헤맬 건데 이걸 나중에 전체 우리 내용을 다 듣고 있죠. 다시 여기 한번 들어보시라고. 보시면 각각의 키워드가 뭔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테이블을 주어지고 여기 있는 임계치 어떤 값을 구하는 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걸 구하는 법을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결국 보니까 어떤 내용은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를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오래 보시고 특히 우리 통계가 꽤 많다고 하죠. 상관 분석, 교차 분석, 회귀 분석, 분산 분석, 요인 분석, 그 다음에 판별 분석, 군집 분석, 그 다음에 컨조인트 분석, 그 다음에 포지션 맵 같은 거 이런 게 있는데 실제 시험은 누가 제일 많이 나오는가 하면요. 아까 했지만 회귀 분석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회귀 분석이. 그리고 두 번째 분산 분석,
분산 분석. 자, 나머지 여기 있는 교차란지, 그 다음에 요인 분석, 판별 분석, 그 다음에 군집 분석은 세 번째로 아마 여기 있는 요인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차 분석도 요거 세 개는 있죠. 세 개는 가끔씩 나오지만 그렇지만 예, 교차 분석 같은 거 이런 건 좀 내용을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제일 먼저 공부할 게 뭔가 하면 통계에선 여기 있는 회귀 분석, 분산 분석, 요인 분석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판별이라든지 군집은요. 군집은 개념 정도만 아시면 돼요. 개념 정도만. 그리고 예, 교차 분석은 요건 실제 어떤 값을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교차 분석에서 어떤 독립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거 파악할 목적인데 그와 같은 계산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내용은 대부분 다 보니까 이게 예, 전부 다 논술형 30점짜리 보통 시험 나오거든요. 나오면 거의 대부분 날이 뭐 나오는지 압니까? 그 지문상에서 항상 여기 있는 가설 검증을 좀 해둘라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이 있을 때 영구 가설, 즉 대립 가설과 그다음 반대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기무 가설을 설정해 둘라 이게 시험에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공부하실 때 무조건 통계가 딱 나오면요, 무조건 여기 있는 가설 검증, 대립 가설과 기무 가설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분산 분석은 두 집단 이상 있는 걸 이제 하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이 얘도 뭐 분산 분석은 대부분 다 여기 있는 가설 검증이 거의 다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가설 검증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 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건이 주어지고 이걸 가지고 가설 검증을 순서를 좀 나열해 두려면 그 속에 무조건 뭐 있습니까? 이런 걸 다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전부 다 확률 분포에 대한 것도 설명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설 검증이 있는 대립 가설과 그다음에 기무 가설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설명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통계도 중요하지만 앞에 어떤 요 기본 베이스도 정확히 좀 알고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봤으면요. 그 다음에 3절에 이제 우리 조금 더 제가 있죠. 앞에 했던 요걸 조금 더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보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제가 왜 이 책을 이 수업할 때 왜 고민을 했는가 하면 앞에 그냥 샥 넘어가면요. 그냥 책대로 쭉 따라가면 가장 큰 단점 뭐가 있습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많이 고민했었는데 결국 이 어디에 포인트를 두는가 하면 아마 지금 이거 수업할 때 굉장히 처치하는 힘들 겁니다. 왜? 다 처음 들어본 이야기니까. 그러나 이걸 끝까지 뭐 있습니까? 수업이 다 끝나고 다시 와서 이걸 보면요. 다시 보면 이게 핵심이다. 이걸 말한다. 그럼 내가 어떤 공부하겠다.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제가 이 수업할 때 전체 내용을 이 첫 시간에 그냥 다 집어넣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문제 정의는 그냥 넘어가자고요. 단지 문제 정의는 뭐 있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왜 할 것인가? 우리 기업이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뭐 판매가 매출액이 적다. 또 뭐 어떤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거 뭐 있습니까? 이제 정의하는데 이 문제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뭐 이 환경이 변화든지 어떤 기업의 어떤 전략 변화 등을 변화 때문에 의사 결정이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를 갖다 하기 위해서 마케팅이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개념인데 자,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갈 거예요. 예,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다시 조사 설계란 건 요 기억 아마 요것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현재 A라는 기업이 보니까 우리 어떤 문제냐면 매출액이 쭉 떨어지더라. 왜 떨어질 것인지 이제 분석해야 됩니다. 하기 위해서 먼저 조사 설계한다 하는데 얘랑 가장 키워드 뭔지 압니까? 조사 설계는 전체 있는 걸 이렇게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정의하고 그다음 조사 문제를 구체화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어떤 거예요? 가장 키워드 뭡니까? 포괄적 계획. 포괄적 계획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시험 날 때 저기 있는 약술형 나오면 뭐 나오겠습니까? 다 먼저 조사 설계에 대해서 뭐 내용을 설명해 돌라. 뭐 또 아니면 조사 설계에 대해서 방법이란지 설계 방법이란지 왜 할 것인가를 다 기술해 둘라.
라고 뭐 해야 되면 키워드 이거죠. 예. 문제 등에 대해서 뭐 있으면 정의했으면 요 같은 뭐 있으면 하는 포괄적 계획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 문제를 정의하고 조사 문제를 구체화해서 그다음 뭐 있습니까? 가설 검증하기 위한 포괄적 계획이다. 이때 예, 조사 설계 방법은 우리 크게 세 개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아까 이 뜻이 뭐 있습니까? 이와 같은 거죠. 탐, 예, 기인. 그래서 탐색 조사, 기술 조사 또 뭐 인가 조사가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탐색이란 건 결국 뭐 있습니까? 이 말이죠. 관찰은 거죠. 그래서 탐색은 결국 다른 말로 기업의 문제점과 기회를 파악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사 문제를 명확하게 규명할 목적인데 대부분 다 이게 중요합니다. 탐색이란 건 결국 뭐 있습니까? 예비적 조사예요. 그러니까 실질적 조사를 할 수 있는 실질적 조사가 뭐냐? 기술 조사, 인가 조사입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현재 여기 우리 기업에 관련돼 있는 의사결정 주요한 어떤 유용한 변수를 찾아내서 이들 간의 관계를 갖다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예비적 조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탐색 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크게 4개. 문, 전, 사표. 그래서 문헌 조사하고 전문가 의견 조사하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FGI. 그다음에 심청 면접 사례 조사인데 요건 주로 시험 내면 특정한 걸 딱 내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주로 이제 시험에 과거에 여러 번 나왔던 게 뭐냐? 요겁니다. FGI.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표적 집단 면접 조사인데 요거 아니면 결국은 심청 조사. 이런 두 개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 내용은 좀 구체적 내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기술을 결국은 말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그죠? 이런 표를 가지고 나타내는 겁니다. 기술에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에서 보니까 뭐 할까? 이와 같은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는 고객의 어떤 심리를 보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이 설문조사 등을 쭉 받아서 뭐 있습니까? 해보니까 뒤에서 하겠지만 예, 색깔에서 검은색 어떤 색을 좋아한다 이런 걸 다 표현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의사결정 관련돼 있는 상황 파악과 특정 사건 발생 빈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색깔 주로 좋아하더라, 어떤 게 이 고객의 심리가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바뀐다 이런 걸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정 값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 중에 특히 중요한 건 종단조사와 행단조사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지금 반복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 과정이 있죠. 시계열조사라든지 특정 시점에 있는 걸 갖다가 이 시점에 그 특성을 파악해주는 이런 조사 방식이 있습니다. 자, 얘도 우리 시험에 꽤 나오죠. 그죠? 예, 여기 종단과 횡단. 자, 우선 인과. 이게 이제 이 시험에 가장 내기 좋거든요. 인과는 결국 뭐 있습니까? 예, 특정 현상과 어떤 원인과 결과의 관계예요. 이런 관계를 이제 조사해 주는 건데, 주로 보니까 이건 대부분 다 학문적 목적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인과 조사 방식은 원시 실험 설계 순수, 그 다음에 유사 실험 설계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순수 실험 설계가 있습니다. 여기 크게 3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 3가지 방식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고, 가끔 보니까 이제 요 원실은 자연 상태거든요. 요 2개 중간쯤 성향이 뭐냐? 유사 실험 단계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유사 실험 단계도 가끔 시험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 구체적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아까 뭐죠? 자료 수집 방법이죠. 자, 자료 수집 방법 뭐 있습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어요. 이때 아까 이제 설명했지만 2차 자료는 이미 다른 목적으로 뭐 있습니까? 수집된 자료가 뭐냐? 2차 자료입니다. 주로 어디 있습니까? 기업에 있는 내부 또는 외부에 있는 자료. 그죠? 특히 주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문헌조사 같은 거. 자,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1차 자료, 이 자료는 뭐냐? 그 당에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당에 있죠.
당면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조사 고딕의 1차 자료인데, 그중에 특히 우리 가장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관찰과 서베이, 설문지, 실험법이 있거든요. 이런 게 대부분 다 1차 자료 수집 방식인데, 항상 자료 수집 순서는 뭐 있습니까? 2차 자료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이 수집된 자료 있죠.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1차 자료 수집한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충분히 시험 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 1차 자료, 2차 자료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시험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컨트롤 먼저 보시고, 물론 실제 시험은 2차 자료에 있는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관찰법, 서베이법, 그 다음에 실험법.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실험법입니다. 자, 그래서 관찰법 아까 설명했듯이 그러니까 어떤 이제 조사 대상 행동이나 상황을 관찰 기록해서 자료를 수집한 방식인데, 주로 이제 우리 이건 인간의 어떤 감각 기능에서 형성된 그런 현상입니다. 그다음 서베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설문조사이다 보니까 주로 뭐 있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 이 응답자들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설문지 같은 걸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인터뷰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실험법 우리 항상 중요한 건 원인과 결과에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어떤 관계 있는지 이걸 파악할 목적인데, 이때 우리 실제 시험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실험법이에요. 여기 시험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여기 실험법에 대해서 많이 묻는 게 외생 변수가 뭐고, 그죠? 또 어떤 이제 조건이 있거든요. 순수 실험 등이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이런 외생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게 시험 낸답니다. 그래서 이 실험법은 아주 내용도 정확하지만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이건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다음 4단계가 결국은 표본 설계죠. 표본 설계는 뭐 있습니까? 표본을 갖다 이제 이 설계할 때 전수 조사할 수도 있고 표본 조사할 수 있거든요. 전수란 건 뭐 모집단 전체를 대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가장 큰 특징이 이겁니다. 표본 오차의 비표본.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만약에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모집단 전체입니다. 집단 전체인데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런 거 해볼까요? 우리 자동차 선호도에 대해서 보니까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 주로 어떤 걸 선호할 것인가 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이 20대와 이 40대 사이에 있는 거 보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 보니까 이제 이 사례가, 그러니까 우리의 표본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전수조사 못할 거 아니에요, 모집단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특정한 지역을 묵습니다. 서울에 보니까 은평구만, 그다음 부산 지역 어떤 A구만, 이렇게 이제 표본을 선정한단 말이에요. 하나인데 여기 보니까 어떤 단점이 이제 오류가 두 개 있어요. 표본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비표본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표본 오차는 뭔가 하면 내가 표본을 잘못 선정함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오차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모집단성에 포함되지 않는 걸 선정해서 결과함에 따라서 측정된 결과가 달라지면 이게 다른 표본 오차입니다. 그런데 비표본은 이 표본을 잘못 선정해서 올 수 있는 오차가 아니라 그거 이외 나머지 모든 거거든요. 어떤 게 있냐? 뭐 꽤 많은데, 응답자가 뭐 있습니까? 대답 안 하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엉터리 대답한다든지, 또 뭐 그런 게 보통 비표본 오차인데, 그래서 얘는 가장 큰 단점이 비표본 오차가 발생해서 정확도가 낮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물론 단점 또 있죠.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건데,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게 표본 조사죠. 표본 조사라는 건 뭐 있습니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통해서 결과를 조사하는 방식이죠. 물론 가장 큰 장점은 전수조사보다 시간이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될 것이고 신수가 정확히 조사할 수 있죠. 그다음 가장 큰 단점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얘는 표본 오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본을 잘못 선정함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오차죠. 그런 경우를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일단 그런 정도 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실제 중요한 건 이제 표본 이 조사가 중요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종류가 우리 크게 두 개 있어요. 확률 표본과 비확률 표본. 요건 좀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예, 우리가 확률 표본 추출이 뭐냐? 이 말이야. 모집단으로부터 항상 중요한 건 알려져 있다, 알려지지 않다 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확률 표본 집단은 뭐 있습니까?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될 확률을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순 랜덤 무작위 표본 추출, 청화 표본 추출,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군지 표본 추출, 그다음에 체계가 있는데 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 청화, 군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비확률 표본 추출은 내가 현재 표본은 추출될 확률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조사자가 뭐 있습니까? 얘가 적당하다고 해서 이 하는 방이 편의 표본 추출이고, 그다음 판단 표본 추출, 그다음에 할당 표본 추출, 그다음에 누적, 그러니까 스노볼, 눈덩이 표본 추출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할당 표본 추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알 거는 이래 하셔야 됩니다. 표본 조사에서는 확률과 비확률을 먼저 구분하시고 개념 구분하시고요. 또 각각 있는 장단점 좀 정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구체적 내용을 뭘 보는가 하면 이건 꼭 아셔야 돼. 청화 표본, 그다음에 군지 표본, 그다음에 할당 표본 추출은 요 세 개 개념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분명히 굉장히 큰 차이 있거든요. 아주 유사하지만 그런 특징을 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표본 추출 과정은 모포방, 우리 자 쭉 가볼게요. 실 요겁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제일 먼저 뭐 있습니까? 모집단을 설정하기 있다죠. 그래서 조사자가 관심 있는 조사 집단 전체가 말한답니다. 이런 거 아까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현대 자동차 있는 자동차에서 20대와 그다음에 40대가 주로 어떤 차종을 선호한다. 뭐 이런 거 했을 때 관심 있는 집단 전체를 말한답니다. 그다음에 표본 프레임을 작성하겠다죠. 하는데 그 모집단에 추출된 이 표본 목록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 20대, 40대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카드, 신용카드라든지 전화번호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게 뭐 있습니까? 이게 표본 프레임입니다. 그런 다음에 표본 추출 방법은 확률로 할래, 비확률로 할래. 또 그 중에 뭐 있으면 보니까 요 안에 있는 각각의 방식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한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건 이제 뭐 20대, 40대 구분된다면 이건 확률, 비확률 중에 뭐 특히 뭐 청화 표본이 좀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표본 크기를 결정했을 때 우리 주어진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서 크기를 결정한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서 요걸 갖다 이제 실행하겠다죠. 자, 이런 이제 순서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있는 5단계 시행과 그 다음에 자료 분석 및 활용이 있는데, 자, 일단 요까지인데, 우리 요거까지가 이제 뭐, 설명하고 있는 요겁니다. 통계 이전에 있는 사항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했던 요 1시간 동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해 보시면 항상 마지막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요 첫 시간 했던 요 내용은 다시 내용을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아마 좀 좋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우리 1장에 있는 내용 끝났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구체적 내용 각각 있는 단계 있죠. 문제 정의부터 쭉 이제 순서를 갈 겁니다. 자, 고려하시고 이번 시간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